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투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5월 한국 증시방 예보 시작할 거고요. 이제 5월 중순을 넘어서 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5시쯤 발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선취매를 하느냐, 아니면 내일 매매를 하느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어, 매매를 하셔서 실패하지 않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쏟아지는 악재들. 자, 5월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자, 이게 마지막이라고 거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엔비디아의 그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온다든지, 뭐 평이하게 나오던지,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 악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어쨌든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6월에 일단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일단은 하는 게 좋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5월 말을 결국에는 결정하는 거, 5월 말에 그 시세를 그것은 이제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멤버십 원하실 분들 하시고 주식 투자 차트 교육 컨텐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겠죠? 자, 연준의 윌러 이사가 금리 인상 불필요하다. 인하는 3에서 5개월 더 지켜봐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 자, 참고로 이 윌러 이사는 매파입니다. 매파. 자, 매파가 금리 인상을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보는 게 좋겠죠? 자, 인하는 3에서 5개월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럼 지금이 5월이니까 적어도 빨라도 8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빨라도. 8월에서 10월에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시점만 남은 겁니다. 금리 인상은 필요치 않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가 뭐 다 망한다, 대공황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저 뭐 매일매일 말씀드리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은. 응?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잠재적인 악재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당분간 시장을 접근할 수 있지만 하나가 이제 남았죠. 엔비디아. 아마존 웹 서비스. 엔비디아 반도체 주문 중단한 적 없다. 자, 이게 왜 이 설이 돌았냐면요. 엔비디아가 아직 출시 안 한 H200 있죠. 요거를 이제 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블랙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엔비디아는 이미 뭐 하고 있어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 H200은 이번에 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블랙웰을 내년에 출시할 것이다. 자, 그런데 아마존이 왜 반도체 주문을 중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앞으로 있을 반도체 칩을 기다리기 위해서 반도체 주문을 뭐 중단을 했다. 완전히 이런 이제 루머가 돌았는데 이게 아니라고. 응? 이게 아니라고 이제 기사가 나온 거죠. 이걸 봤을 때 엔비디아의 독주는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엔비디아를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반도체 주문을 중단할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 너무 비싸. 그럼 나 우리는 좀 다른 거 쓸래. 이럴 수도 있지만 이 H200을 따라잡을 만한 그런 칩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MS에서 이제 결국 코발트 100 그걸 이제 출시해 갖고 이거를 이제 성능이 뭐 40% 향상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자 엔비디아는 어떤 게 있어요?
자, 우리 내년에 블랙웨일이라는 걸 이제 할 거다? 이거 장난 아니야. 엄청 좋아. 이거 미쳤어.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뭐 블랙웨일을, 따라잡을 만한 그런 거를 우리도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게 전혀 없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지금 기술력을 당분간 어떤 회사도 올해 안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지금 기술력이 뛰어나봤자 H100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요 근처일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는 어때요? H200을 출시 예정 중입니다. 아직 출시는 안 했고 곧 할 겁니다. 이게 이거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진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 반도체 칩이 쓰이는 곳이 너무나도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될 가능성이 우리가 높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되, 혹시라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보다 잘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저는 침착하게 내일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도 제 판단으로는 고수라면 지금 이제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침착하게 보고 접근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자, 코스피가 결국에는 여기서 고점을 맞고 눌림이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쌍봉을 찍었지만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고, 일단은 여기에서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만약에 설마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뭐가 악재가 터졌어요. 그렇더라도 코스피가 여기를 붕괴시키는 건 쉽지 않고요. 여기를 설사 붕괴시킨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V자로 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뭐 예상보다 실적이 못 나오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무조건 나야 돼요. 지금 예상하는 그 실적. 그지만 못 나올 경우에는 이제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코스피가 갑자기 여기까지 간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뭐 다 팔고 나가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만약에 갭을 하락했다, 그럼 저는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갭을 띄우고 코스피가 막 이렇게 폭등해서 뭐 전고점을 뚫고 이럴 수도 있어요. 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따라 붙어야 됩니까? 안 따라 붙어야 됩니까? 당연히 따라 붙어야죠. 여기에서 무슨 인버스를 받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6월 증시가 일단 좋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요 그림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일단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라고 생각해요. 일단 여기를 이탈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하거든요.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 어때요? 얘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근데 코스닥을 여러분들이 조금 크게 신경을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코스피 중심으로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코스닥은 뭐 얘가 떨어지든 말든 우리나라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거든요. 코스피에 집중하라.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이 부근에서 지금 오늘 이제 시간이 12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종가가 어떻게 마감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여기를 이탈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자,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하는 거는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뭐가 잘못 나오고 그랬을 때는 이제 갭을 막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이 구간에서 물론 미리 이제 매집을 어느 정도 해놓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굳이 여기서 조금 더 싸게 사겠다고 약간 뭐랄까 리스크를 걸 필요가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얘 갭 띄워갖고 뭐 만약에 엔비디아가 폭등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따라 붙으면 돼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 굳이 여기에서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에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향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이제 10만 전자를 바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내일 이 실적 발표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 변곡점에서 저는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뭐 볼까요? 자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는 요거는 일단은 여기는 버리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요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지 말자. 지금은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저 이수페타시스 볼게요. 자 아이고 자, 이수페타시스라는 애는 이미 어때요? 신고가를 갱신을 한 상황이에요.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종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이거를 지금 갱신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여부에 따라 좀 이제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K반도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K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의심하시면 안 되고 특히 얼마 전에 기사를 봤었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하고 어떤 그 HBM3에 대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반려를 받았는데 이게 다시 만약에 계약이 체결이 될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SK하이닉스 볼게요. 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도 여기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봐야 된다. 그래서 5월 시장에 만약에 강세로 마감이 될 경우에 6월 시장이 결국에는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반기를 놓치지 마시고 또 이제 후에 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장이 또 다시 그때 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도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의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내일 발표될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